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예측의 필승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퓨처캠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라든지 좀 방사능 의약품에 관련돼서 좀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텍 중에서는 좀 숨겨진 진주다 이렇게 좀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관련된 사항들을 좀 재료들을 한번 살펴보고 주가가 이제 어디까지 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저평가로 좀 받고 있는지 관련된 재료들 하나부터 10가지 좀 살펴보면서요. 이후에는 이제 차트적인 분위기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퓨처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매수를 진입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재료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퓨처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퓨처캠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반드시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저평가인지, 그리고 전리선암 파이프라인이 재평가가 시급하다라고 제가 작성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아래에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퓨처캠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알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퓨처캠은 이제 방사성 의약약품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고요. 파킨슨, 알츠하이머 진단 의약품, 그리고 전리선암 진단 치료 의약품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주목을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캠의 신약 후보 물질인 이제 거세 저항 전립선암 치료제인 이제 퓨처캠 705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 이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기업들의 중국 기술 이전 사례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초기 계약금이 이제 100억 원 이상이었던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다가 퓨처캠 705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이제 기술 이전 예상 금액이 200억에서 300억 사이로 약간 추정이 되고요. 가치가 좀 재평가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추가적인 라이선싱 때문이거든요. 이게 중국에다 기술 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약품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받았다. 관련돼서 또 내용을 밑에서 좀 살펴보겠지만은 중국에다가 이제 기술 이전을 이제 하겠지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라이선싱을 좀 기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아니라 라이선싱입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관련된 사항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에 바탕이 되는 근거가 뭐냐면 이제 퓨처캠 705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일상을 좀 종료를 하였는데, 이후에 바로 이제 이상을 시작을 하였고, 올해 3월 달에 식약처로부터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 검사 지원 체계인 기프트 품목으로 좀 대상을 지정받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혁신성을 좀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기프트, 식약처의 기프트, 이게 뭐냐면은 생명의 위협에 대한 질환이나 그리고 중대한 질환 치료제 등 뭐 혁신적인 좀 뛰어난 의약품을 신속하게 시장에다가 좀 출시를 하고, 이거에 맞는 환자에게 신속하게 공급을 하기 위한 지원 체계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식약처에서도 인정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혁신성을 좀 인정을 받았다, 요거를 볼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퓨처캠의 705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 관련돼서 이제 예상 초기 금액은 200억에서 300으로 추정이 되지만은 이후에 또 재평가가 되는 것보다 바로 추가적인 라이선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다가 인정을 받았고 중국에서부터 기술 이전이 됐다는 거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퓨처캠이 주가적인 부분이 좀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주가적인 분위기가 왜 크게 더 상승을 했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이제 치료제인 FC705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 내용부터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후기 전립선암 환자가 호르몬 치료에도 실패한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수술이 불가능해서 이거에 관련돼서 호르몬 치료까지 하는데 거기까지도 실패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세 저항성 이제
전립선암은 요런 의미를 뜻하는데, 요게 이제 기대 여명이 약간 좀 2년 미만이라 어떠한 치료에도 생존율이 좀 높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퓨처캠의 FC705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 환자들의 대상으로 일상 임상실험 1상이 결과가 매우 우수했고, 그 다음에 굉장한 치료 효과를 좀 보았기 때문에 올해 국내에서 임상 2상 결과가 올해 4분기에 이제 좀 발표가 됩니다.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예, 얼마 남진 않았는데 결과 발표를 좀 예상하고 있어서, 만약에 일상과 비슷한, 현재 되게 우수하고 굉장한 치료 효과를 본 일상과 약간 좀 비슷한 수준으로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퓨처캠 시가총액은 이제 2천억 원쯤 되는데, 유사 기업들이 요거 관련돼서 거세정확성 전립선 관련돼서 유사 기업들이 조 단위로 팔렸습니다. 조 단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임상 1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추후에 임상 2상이 결과 발표가 1상보다 비슷하거나 더 좋았다 그러면은 이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라이선싱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이제 파냐, 아니면 인수를 당하냐, 아니면 이 추가적인 라이선싱을 비싼 금액에다가 하냐, 그러면은 퓨처캠의 연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급이 엄청나게 달라붙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엄청나게 붙었을 때는 단기적인 성과도 보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성과도 많이 보거든요. 그렇는데 수급 자체가 한 번에 바뀌었던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바탕된 근거는 이제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얘네가 이제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당사에 이제 알자뷰라고 하는데, 알츠하이머 진단 그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가 연 3회 이제 PET 촬영을 해요. 연 3회씩. 여기서 정맥 주사로 좀 투여돼서 진단 정확성을 좀 높이는 의약품인데, 기존의 알츠하이머 진단 시장은 치료제가 약간 좀 부재가 되었는데, 작년과 그리고 올해 이제 레켄비라든지 이제 도나네맙 등 이제 허가와 승인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알자부의 진단 의약품은 매출적인 증대는 계속해서 엮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환자가 연 3회씩 계속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치료제도 이제 받고, 이에 따라서 검사를 받는 게 이제 퓨처캠의 알자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전립선암 진단 시약인 이제 FC303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좀 진행 중이고요. 이 의약품은 이제 치료 효과를 좀 증대를 시키고 부작용을 좀 억제를 하는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데, 현재 퓨처캠의 이런 비슷한 경쟁 약품물이 이제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향후 글로벌 수출시 이제 로열티만으로도 매출이 엄청나게 높게 성장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퓨처캠을 이제 단기적인 성과를 본다고 하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퓨처캠 705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 진단의 알자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국내 임상 3상을 좀 진행 중이고 마무리가 되는 이제 시약인 FC 이제 퓨처캠 303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시장 자체가 성장이 좀 가파르고 높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서, 요것만 알고 계시면은 퓨처캠에 대해서 웬만한 건 다 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FC705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종 유사 기업들이 요 관련된 기술로 인해서 거의 조 단위로 많이 팔렸기 때문에 현재 퓨처캠은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적어도 최대한 5배 정도는 올라야 결국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데, 현재 퓨처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급을 많이 받아서 엄청 기대감에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된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하고,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나서 어디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캠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도 이제 중국 기술 이전 수출로 인해서 좀 수급이 좀 많이 붙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한 번 더 이제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 수출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퓨처캠 관련된 이제 내용 같은 경우, 퓨처캠 705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엄청나게 이제 치료제잖아요, 이게. 치료제. 이게 엄청나게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잘 나오면, 그러니까 임상 이상 실험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하면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퓨처캠의 이제 시가총액은 이제 2천억 수준입니다. 근데 동종 업계의 요 약물이 판매가 됐을 때는 1조 원이었습니다. 예. 판매가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시가총액보다 판매된 금액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얘 뭐 한 5만원 6만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임상 이상 실험 자체가 결과 발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분기에 나온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4분기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늦어지면 내년 초까지는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앞으로 이제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남았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수가 있는 원동력은 뭐다? 바로 이제 기존의 이제 기술 이전이죠. 기술 이전에 대한 수출과, 그리고 라이선싱이라는 매출적인 부분이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FC303인가요? 307인가요? 네. 관련돼서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퓨처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다른 종목들이 엄청나게 수급을 좀 받고는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퓨처캠이 단기 고점도 살짝 노려볼 수 있는 요 단계까지 왔다. 현재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단기 고점이 이제 19,000원입니다. 19,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이제 13,600원이라 최근에 이제 매수력이 엄청나고 매도도 많이 나왔겠지만은, 지금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 수급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수급이 엄청나게 붙어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저항선, 물론 조정도 올 수가 있겠죠. 앞에 따라서 조정도 올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마련이 됐다. 그래서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전반적인 수급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화 체계를 좀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 기존의 거래량이 되게 없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기관 수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오히려 개인들은 많이 팔았었던 이유가 앞에 있는 거에서 좀 많이 물려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좀 많이 팔았어요. 근데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은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매수를 했었던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이 판매, 그러니까 치료제 자체가, 퓨처캠 이제 705 같은 이제 치료제 자체가 경쟁의 업체에 대한 약물에서 이제 판매가 되었던 가격이 거의 조 단위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상태에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가면 살짝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3만원 가고 4만원 가고 5만원 갔을 때는 현재로서는 되게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미 바닥권 만원에서 이제 13,00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에서 40% 정도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먹어봤자 얼마나 먹을까, 수익을 얼마나 가져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무서운 자리인 것은 명확한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무 높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 종목이 결국에는 상승을 할 텐데, 항상 만약에 이제 크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조정은 엄청나게 좀 크게 옵니다. 조정이 한번 왔을 때 바로 그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정 오고 나서 장대 양봉을 좀 만들어가는 요런 시그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수를 안 하셔도 된다. 단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 FC705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거를 시발점으로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기대감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해외 업체들에 대한 이제 라이선싱이 이제 준비가 되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임상 3상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FC303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매출이라든지 라이선싱 매출이라든지 결국엔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주 3회씩 이제 패시티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치료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에 대한 약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퓨처케미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으로 볼 수가 있지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 가격인 12,000원 부근에서 이제 13,600원 아닙니다. 요 부근, 요 조정된 가격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살짝 더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요 21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11,000원까지도 2차적인 매수를 약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퓨처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주봉으로 좀 살펴보면은 엄청나게 좀 급등을 하고 조정이 오고 급등을 하고 아직 조정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은 한 차례가 반드시 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임상 실패가 아니고 뭐 중국 기술 이전이 뭐 지연됐다, 이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종목이 한 번 더 크게 상승을 할 때는 조정이 항상 필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기는 13,600원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재료를 알고 나서도 단기적으로 대응이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조정이 왔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12,000원이나 11,000원에서 이제 1차, 2차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맞춰놨는데 결국에는 13,600원이라든지 13,000원에 들어가서 살짝 조정만 받아도, 만약에 11,000원까지 내려갔다고 해서 조정을 받으면 거의 마이너스 1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번 조정이 왔을 때 뭐 굳이 12,000원이나 11,000원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한번 음봉이 나오고 조정이 왔을 때는 이때가 타이밍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고점대에서 박스권을 가지고 나서 조정이 왔다, 음봉이 한 2개 정도가 나왔다, 여기서 한 2개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가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제 퓨처캠 재료나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 종목은 제가 이미 다 끝났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기존에 이제 추천했었던 뭐 HLB라든지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저항선을 뚫고 매출적인 부분이 증진이 잘 될 것이다라고 결국에는 뭐 4배 5배 이상을 갔지만은, 퓨처케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임상 결과 실험이, 예를 들어서 FC705 같은 경우는 임상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하면 지금 주가는 정말로 바닥권인데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선 충분하게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긴 호흡을 가지고 나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마다 이제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 종목 좀 수급이 많이 붙어서 좀 유익 있게 보시는 종목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저 역시 뭐 반도체도 좋아하고 다른 기타 뭐 화장품 섹터도 좋아하고 주식을 전반적으로 다 좋아는 하지만, 퓨처케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식약처에 대한 기프트를 한 거는 좋다고, 항상 매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긴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13,000원에 들어갈 게 아니라 충분히 요 큰 박스권 내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천천히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품 관련돼서라든지 뭐 바이오 섹터라든지 아니면 퓨처캠이라는 종목에 관해서라든지 저희 체험방에서도 충분히 이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영상이 거의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안내를 드렸고요.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 체험방으로 바로 이제 초대를 드릴 수 있는 문자가 드릴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캠뿐만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